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재선을 위해서 유력 대권 경쟁자인 조 바이든 전 부통령 부자를 조사하도록 우크라이나 정부를 압박한 것이 밝혀지면서 탄핵 위기에 처했습니다. 얼마 전 트럼프 대통령 탄핵 공개청문회가 마무리된 가운데 미 하원은 크리스마스 전까지 탄핵안 투표를 끝낼 예정입니다. 알수록 볼수록 더 넓은 세계, 오늘은 트럼프 대통령의 탄핵과 미국 대선 핵심으로 떠오른 우크라이나 스캔들, 그 중심에 있는 우크라이나로 가보겠습니다. 박원곤 한동대 국제지역학 교수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우크라이나 스캔들로 인해서 이제 탄핵 압박을 받으면서 우크라이나 이 나라에도 관심이 가고 있는데요. 예전에 그 소련 연방이고 축구 좀 잘하는 나라 정도 알고 있거든요. 예.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신다면요. 예, 우크라이나는 동유럽 국가 중에는 그 인구가 제일 많습니다. 네. 지금 나올 텐데요. 한 4,200만 정도 되고 네. 예. 또 유럽 전체에서 영토가 가장 넓은 국가 중 가장 넓은 국가입니다. 네. 그리고 사진 전체적으로 지도를 보면 이 유럽과 러시아의 가운데 껴 있죠. 예. 그렇기 때문에 양쪽에서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상태고요. 면적 같은 경우는 한반도 2.7배로 지금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우크라이나인의 인종 자체는 동슬라브족입니다. 네. 그래서 뭐 러시아랑 비슷하긴 한데 그들보다 체구가 장대해서 어깨도 더 넓고 키도 네. 크고 이제 그런 형태고요. 그리고 우크라이나라는 이름 자체가 변방지대 혹은 경계지방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러시아가 짜르가 있을 때 그 예. 시기에 주로 우크라이나에서 그 변방에 있었던, 그러니까 러시아 입장에서 변방이죠. 예. 터키나 폴란드를 우크라이나 지역에서 몰아내는 이제 그런 전쟁들을 좀 치렀거든요. 네. 그래서 러시아 입장에서는 이제 변방지대 경계지방이다라고 그렇게 불리고 있고요. 전체적인 인구의 분포는 한 80%가 우크라이나 사람이고 예. 한 20%좀 미만으로 러시아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사는 지역을 보면 주로 우크라이나 사람들은 서쪽 지역에 많이 있고요. 러시아 사람들은 동쪽, 그러니까 네. 더 러시아랑 가까운 지역에서 살고 있고 또 러시아 사람들이 교육 수준이 높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삶의 그 수준이 좀 높은 이제 그런 구성을 보이고 있죠. 예, 야, 그렇군요. 우크라이나를 뭐 새로운 베를린 장벽이라고 부른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지역 자체가 뭐 한반도도 비슷한 것처럼 이렇게 강대국에 좀 둘러싸여 있지 않습니까? 네. 우크라이나는 딱 이 서쪽에 이제 유럽과 러시아의 가운데 껴 있기 때문에 특히 냉전이 끝난 후에 네. 점차적으로 서방 지역 우리가 알고 있는 나토가 점점 동쪽으로 움직이면서 네. 우크라이나가 이제 가운데 끼게 됐죠. 예. 그러니까 러시아 입장에서는 우크라이나가 일종의 이 완충 지역 역할을 해야 되고 그리고 1990년에 그 냉전이 끝나고 나서 그 끝나자마자 우크라이나는 친러시아의 그 지도자들이 집권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러시아 입장에서는 완충지의 역할을 좀 했었는데 이제 그 이후부터는 친서방 지도자들이 나타나기 시작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러시아 입장에서는 지금 서방의 그런 힘이 점점 더 러시아로 오고 있고 우크라이나가 완충 지역의 역할을 못하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가 새로운 그 베를린 장벽, 네. 당시에 이제 동독과 서독, 미국과 소련으로 대표되는 힘의 그런 충돌이 이루어지는 그런 예. 지역으로 지금 알려져 있는 거죠. 예. 그 우크라이나 이런 지정학적 위치 때문에 또 예. 러시아와 긴밀히 관련이 있고 미국과 러시아는 또 경쟁 구도이기 때문에 그래서 미국과 우크라이나가 관계가 있다 정도는 추측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좀 자세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처음 시작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냉전이 끝나자마자는 친러시아 지도자가 있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었습니다. 네. 근데 문제는 예. 2004년에 그 유센코 대통령이라고 오렌지 혁명이라고 들어보셨을 겁니다. 당시에 굉장히 부패했던 세력들을 이제 민중의 힘으로 또 이렇게 부패 세력을 물리치고 새로운 그 집권을 했거든요. 네. 근데 바로 이 유센코 대통령이 친서방 정책을 시작을 했죠. 그랬더니 이제 러시아가 거기에 대해서 반발을 하기 시작을 했고요. 그러다가 2010년에 이제 친러시아를 표방한 그 야누코비치 대통령이 예. 당선이 됩니다. 지금 여기 나오는데요. 대통령이 당선되고 나서 쭉 집권을 하다가 2014년에 부패 문제로 반정부 시위로 또 축출이 됩니다. 네. 근데 2014년이 매우 중요한 해인데 그 2014년에 기억들 하시겠지만 크리미아 반도, 우크라이나 땅이죠. 예. 그것을 러시아가 사실상 강제 병합을 해버죠. 뺏어가는 그렇죠. 예, 예. 그런 사고 그런 일이 있었고 네. 더불어서 우크라이나의 내전이 그 당시 이제 발생을 합니다. 예. 우크라이나에서도 분리주의자들이 있는데 그들은 당연히 이제 러시아와 합병을 하기를 원하고 러시아 친러파죠. 예. 그래서 지금 우크라이나 동쪽 지역, 특히 러시아의 국경 지역을 중심으로
내전이 발발돼서 계속 내전이 지속이 되고요. 예. 아까 말씀하신 이제 미국과의 관계는 말씀드린 친서방의 그 유센코 대통령이 오렌지 혁명으로부터 등장하기 시작하니까 예. 서방 미국이 지원을 하기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나서 특히 크리미아 반도 사태가 뭐 아주 결정적이었죠. 네. 여전히 유럽과 미국이 그 국제사회가 마찬가지입니다만 러시아에 대한 제재를 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 내전에서도 어쨌든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적지 않게 정부에 대해서 지금 미국이 지원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좀 본격적으로 우크라이나 스캔들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워낙에 많은 뉴스가 쏟아지고 있다 보니까 정리가 좀 필요할 것 같은데 그 논란의 핵심을 좀 짚어주시죠. 뭐 이것은 거의 어떤 드라마의 수준이다라고 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일단 약소국 정상을 뭐 이렇게 압력을 가해서 네. 자신의 정적에 대한 수사를, 그러니까 정적을 좀 제거하는 데 활용하겠다라는 것이 시작이고요. 네. 트럼프 조 대통령이 바이든 대통령. 트럼프 대통령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한테 그런 것을 요구를 했습니다. 네. 예. 요구를 했다고 알려지는 거죠. 예. 그렇게 시작을 했더니 이것이 처음에 알려진 것은 또 내부 고발자가 있었습니다. 네. 내부 고발자가 9페이지짜리 고발 그 문건을 만들어서 미 의회에 제출함으로써 이제 시작이 됐는데요. 네. 또 이 모든 것들, 그러니까 우크라이나의 압력을 가한 것은 공식적인 게 아니라 비선 실세가 있습니다. 네. 줄리아니 전 뉴욕 시장이죠. 줄리안이라는 사람도 예, 나왔고요.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랬더니 미국 야당에서 민주당이 네. 탄핵 카드를 갖고 나오기 네. 시작을 해서 예. 이제 공개적인 청문회까지 이뤄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청문회 과정에서 보면 대통령의 측근이 또 트럼프 대통령을 배신하는 발언도 나오고 예.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한편의 그런 정치 드라마 같은 것이 현실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러니까 정적이었던 그 바이든 부통령의 아들이 여기서 이제 근무를 하고 있었더라고요. 예, 그래서 예. 거기서 이제 수사를 뭐 의뢰를 했다고 할까요? 뭐 예. 그러면서 또 이런 문제가 발생한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 우크라이나 스캔들이라는 게 처음 시작이 된 것은 말씀하신 조 바이든 부통령, 오바마 대통령 때 부통령이죠. 네. 예. 부통령의 아들 헌터 바이든이라는 사람이 우크라이나에 있는 국영 에너지 기업의 사회 이사로 예. 들어가면서 돈을 억대 많이 연봉, 벌었죠. 억대 연봉을 예. 받았습니다. 그렇게 받았는데 그 기업이 뭔가 부패 문제가 있어서 우크라이나 검찰에서 예. 그 수사를 시작하게 되니까 네. 뭐 이건 알려진 겁니다만 조 바이든 부통령이 압력을 가해서 검찰총장을 해임하게 했다. 네. 이제 이것이 트럼프 대통령이 주장하는 거거든요. 그것이 이른바 이제 바이든 스캔들이고요. 예. 그 스캔들을 조사를 해라라고 트럼프 대통령이 젤렌스키 그 우크라이나 대통령과의 전화 통화에서 그런 요청을 했다라고 예. 지금 알려진 것이죠. 근데 그 전화 통화 와중에 조사를 해라. 뭐 그러면 지원을 해주겠다라고 얘기는 안 했지만 네. 그런 뉘앙스를 이제 풍긴 거잖아요. 뭐 그거를 지금 이제 증인들이 여러 형태로 얘기를 하는데 네. 명확하게 그렇게 욕을 한 것은 안 나왔습니다. 예. 그렇지만 전체적인 맥락 또 그 전후를 보면 분명히 그런 청탁과 압력이 있었다라는 게 이제 민주당의 주장이고요. 아마 청문회 보고서가 최종적으로 나올 텐데 거기에 어떤 판단이 나는지는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어쨌든 지금 상황을 보면 트럼프 대통령에게 뭐 좋게 흘러가고 있는 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뭐 트럼프 대통령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비선 실세가 등장을 했는데 그것이 줄리아니 그 전 뉴욕 시장이고요. 예. 트럼프 대통령의 개인 변호사이기도 합니다. 네. 근데 이 우크라이나 사태의 모든 것들,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정부에 압력을 가하고 하는 것을 그 줄리아니 시장이 했다라는 것이거든요. 예. 그것이 알려져 있고 그리고 청문회에서 지난 그 12명의 그 증인들이 약 30시간 정도 나와서 지금 네. 이 장면이 나옵니다만 청문회에 나와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중에 주목할 만한 사람이 이제 골든 손들랜드라는 유럽 연합 대사인데요. 예. 이 사람은 뭐 전혀 그 경험이 있는 사람은 아니고 굉장히 부자입니다. 근데 트럼프 대통령 캠프에 대선 때 돈을 많이 냈기 때문에 예. 이제 대사로 임명이 됐는데 이 사람의 증언 중에 분명히 대가성이 있는 그런 부탁을 했다. 네. 들어보셨겠을지 모릅니다만 영어로 요즘 많이 쓰는 이른바 퀴드 프로 쿼가 있었다. 그러니까 서로 주고받기가 있었다라는 걸 예. 명확하게 얘기를 했고요. 그 장면을 자기만 본 것이 아니라 뭐 예를 들어서 그 미국의 지금 백악관에 있는 핵심 인물들, 존 볼튼 전 백악관 보좌관이라든지 예. 네. 폼페이오 장관이라든지 믹 멀베인이 비서실장도 다 그 내용들을 알고 있다. 그 전화 통화하는 걸 들었다는 들었다라는 얘기잖아요. 거죠. 그리고 예. 이메일로 그걸 또 다 공유를 했다까지 얘기를 하거든요. 네. 예. 그런 일종의 폭탄 선언이 나온 그런 셈이 예. 된 거죠. 영화로 만들어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 씬 스틸러로 저는 볼턴 보좌관이 나올 것 같아요.
네. 볼턴 보좌관이 경질됐다가 지금 다시 뭐 애국자로 치켜 세우는 그런 분위기잖아요. 관련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뭐 볼튼 보좌관이 국가안보보좌관이고 백악관에 있으니까 가장 깊숙이 모든 내용들을 정확히 알고 있는 인물은 네. 맞고요.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전 현직 이런 아주 핵심 인사들은 청문회 출석을 거부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예. 지난주에 미 법원에서 청문회 출석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트럼프 대통령이 갑자기 볼튼 보좌관을 치켜 세우기 시작했거든요. 예. 말씀하신 것처럼 볼튼 보좌관을 해임할 때 굉장히 사이가 안 좋게 헤어졌습니다. 네. 뭐 갑자기 네. 대부분의 트럼프의 참모들은 그렇게 다 일단 나가기는 하는데요. 예. 근데 뭐 자기한테 일단 트럼프 대통령은 불리한 증언을 할 가능성이 매우 높으니까 예. 갑자기 볼튼 보좌관을 또 이렇게 좀 치켜 세우고 또 볼튼 보좌관이 인터뷰에서 자기가 많은 공개되지 않은 회담과 내용을 알고 있다. 네. 이제 그런 얘기도 했었고요. 심지어는 아까 말씀드린 줄리아니 같은 경우에도 지난 며칠 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갑자기 줄리아니가 우크라이나를 간 것은 사실인데 네. 꼭 예. 자기의 이런 일 때문에 간 것은 아니고 줄리아니도 변호사니까 자기 일이 있어서 갈 것이다. 이렇게 발을 좀 빼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네. 그랬더니 줄리아니도 나도 여러 가지 것을 알고 있다. 그러니까 이게 정말로 그런 식의 좀 거의 드라마틱한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네. 지금 뭐 민주당이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의 탄핵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게 미국 대통령의 탄핵 절차가 진행되는 게 처음은 아닌 거죠. 그렇습니다. 이번이 네 번째고요. 우리한테 네. 제일 잘 알려진 것은 이제 빌 클린턴 대통령 예. 1998년에 이제 그런 또 스캔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그때는 미 하원을 통과했죠. 근데 상원에선 부결됐고 네. 그 이전에 이제 1868년에 앤드류 존슨 대통령도 그 당시 하원은 통과했는데 이제 상원을 통과 못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탄핵은 안 됐지만 물러난 것은 리차드 닉슨 대통령. 네. 우리한테 잘 알고 워터게이터 사건이요. 워터게이트죠. 예. 그 당시에 1974년이었는데요. 그 당시에 하원 투표 전에 이제 스스로 사임을 했죠. 그러니까 이번이 만약에 하원에서 통과가 된다면 네 네. 번째 이런 탄핵 절차에 돌입한 대통령으로 역사에 남게 됩니다. 그래서 가장 궁금한 게 과연 그럼 트럼프는 탄핵이 될 것인가 아니겠습니까? 예.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안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예. 왜냐하면 이 탄핵 절차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하원에서는 일단 정보위에서 이런 청문회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법사위로 넘어가게 돼 있습니다. 근데 법사위에서도 다시 한번 공개 청문회를 하겠다라고 지금 얘기를 한 상태고 심지어는 트럼프 대통령도 나와서 한번 얘기를 해라. 본인이 좀 억울한 부분이 있으면은 증인으로 와서 나 얘기를 할 수 있겠다, 기회를 주겠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요. 네. 그 다음에 법사위를 통과하면 전체 하원 투표를 합니다. 예. 그 투표는 과반수면 되거든요. 하원은 민주당이 더 많은 거죠. 예, 다수를 하원에 예. 지금 민주당이 235석이고요. 공화당이 198석입니다. 예. 218석인가 과반수만 넘으면 되니까 이건 하원은 통과될 가능성이 큽니다. 예. 문제는 상원인데요. 상원에 넘어가서 일종의 이렇게 재판 절차 같은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결정적으로 마지막에는 상원의 3분의 2가 찬성을 해야지 통과가 그렇군요. 됩니다. 근데 지금 상원 같은 경우에는 공화당이 53석, 민주당이 45석, 예. 공화당이 다수당을 차지하고 있어서 예. 3분의 2는 절대 못 넘죠. 예, 지금 상황이 상당히 혼란스러운데 여론이 어떤지 궁금한데 9월 말에 교수님께서 이 자리에 나오셔서 상당히 팽팽하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사이에 좀 변화가 있었습니까? 뭐 저는 변화가 있을 거라고 좀 예상을 했습니다. 네. 왜냐하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청문회가 계속 진행이 됐고요. 근데 생각보다는 그렇게 시청률이 높지는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미국에서는 상당히 뭐 관심이 있었던 건 사실이거든요. 네. 근데 최근에 나온 그 여론조사를 보면 CNN에서 한 거 26일 날짜인데요. 청문회 전과 청문회 후에 탄핵 찬반을 물었습니다. 근데 똑같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청문회 전에도 전체적으로 탄핵을 찬성하는 게 50%, 반대가 43%였는데 네. 공개 청문회 이후에도 똑같이 나왔거든요. 이게 물론 CNN이기 때문에 CNN은 뭐 트럼프에 대해서 굉장히 반대하는 목소리가 네. 있다. 근데 그럼에도 크게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런 청문회와 탄핵 조사 절차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그렇게 크게 타격을 받은 것 같지는 예. 않다. 그런 평가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탄핵을 당하지 않으면 다음 이제 재선의 또 이 과정이 있잖아요. 예. 어떻게 예상을 하십니까? 뭐 지금 민주당의 입장에서도 반드시 이 모든 과정이 유리하다고만 볼 수 없는 게요. 네. 지금 과정상에 뭐 민주당이 원하는 거는 크리스마스 이전까지는 하원을 일단 하원의 탄핵 절차를 끝내겠다. 그러니까 예. 투표를 하겠다라는 근데 압박을 거거든요. 한다는 거죠. 압박을 하는 거고 예. 만약에 그 크리스마스가 끝나면 미국은 이제 그때부터는 휴가 기간이기 때문에 내년으로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내년으로 넘어가면 상원으로 가게 되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상원에서는 역시 통과될 가능성이 굉장히 낮습니다. 예. 네. 그렇다면 민주당이 역풍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어. 오히려 공화당의 트럼프 지지층이 훨씬 더
강력하게 뭉칠 수가 있고 결국은 뭐 트럼프 대통령이 탄핵감이 아니었는데 민주당이 무리한 것을 했다. 이제 그런 얘기들이 나올 가능성도 있죠. 그때 예. 98년도에 클린턴 대통령 때와 거의 비슷한 분위기가 될 수도 있다. 될 이렇게 수도 보시는 있습니다. 건가요? 그렇기 때문에 뭐 내년 11월에 미국 대선이 남아 있고 또 이제 선거도 같이 치러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네. 이것이 어떻게 작동할지는 아직도 뭐 시간이 많이 남았습니다만 꼭 민주당한테 유리하다라고 보기는 어려울 수도 있죠.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젤렌스키 대통령이 코미디언 출신인가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미국이랑 좀 친하게 지내다가 또 이번 일로 해서 좀 입장이 또 바뀔 거다 뭐 이런 예상도 있는 것 같은데요. 뭐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좀 어렵죠. 왜냐하면 말씀드린 것처럼 국경을 맞대고 있고 또 러시아라는 강대국이 지금 내전까지 하고 있는 상황에서 네. 어쩔 수 없이 러시아의 눈치를 보긴 해야지만 전반적으로는 친서방의 그런 정책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박원곤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